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완주 9도, 전주 12도, 익산 13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전주와 익산 27도, 장수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내일부터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정부 주최로는 처음으로 지난 11일에 열렸었죠. 우리 지역 곳곳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농민군이 집단으로 묻혀있는 유적지는 접근조차 어렵고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전적지도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자치기구였던 집강소입니다. 전라도에 50여 곳이 설치돼 있었지만 실체가 남아있는 곳은 이곳 원평집강소가 유일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폐가로 방치돼 있다가 지난 2015년 문화재청이 긴급 매입해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집강소는 원래 부지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변 부지를 더 매입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기약이 없습니다. 1915년도 원지적도를 보면 그 현재의 집강소보다 훨씬 넓은 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우금치에서 후퇴한 전봉준 장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인 구미란 전적지. 봉부는 사라지고 동학농민군의 주검이 묻혀있던 자리엔 빛바랜 표지판이 전부입니다. 진입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참배객들의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수학여행단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불안해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길 꼭 오시자고 말씀 못 드리는 거죠. 동학농민군들이 쓰러져간 전장에는 조만간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이처럼 훼손되고 있는 건 유적지 대부분이 사유지인데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북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모두 15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건 단 6곳뿐입니다. 고창 무장기포지를 비롯해 전봉준, 김계남 장군의 생가터조차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수년 전부터 탐방객이 감소해 경쟁력을 잃은 철새 조망대를 어떻게 할지 그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03년에 문을 연 군산 철새 조망대입니다. 한때 금강권역 관광의 핵심 시설이었지만 빈번한 조류 독감에 탐방객이 크게 줄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곳을 중심 무대로 해마다 열린 철새 축제마저 폐지됐습니다. 군산시는 탐방객들의 애면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철새 조망대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환경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게 경쟁력을 상실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지난해 5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철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9월까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현재 관광 자원이나 문화 자원과 연계된 규제 안에서 최선책을 찾는 방향으로 해서 구체안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130억 원이 들어간 군산 철새 조망대. 수년째 활용 방안에 대한 갈피조차 잡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역할을 나눈 사고 시나리오는 치밀하고 또 대범했는데요. 이 사기극을 벌인 일당, 바로 택시 기사들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한 교차로 멈칫하더니 달려오는 차에 타이밍을 맞춰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신호가 바뀌자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에 주저없이 돌진합니다. 보험금을 타내려 일부러 낸 사고들입니다. 사고 시나리오를 미리 짜고 보험 사기극을 벌인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쫓아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내고 술 냄새가 좀 난 게 이제 나보고 술 먹었다고 그거 꼬투리를 잡아갖고 처음에 600만 원을 놀려나보고 범행은 점차 대범해져 지인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남의 택시에 자기 지인들을 승객을 가장해서 태운 뒤 일부러 쫓아가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27차례 고의 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챙긴 돈은 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폐차 보험금을 드리고 고의 사고를 냈는데 실수로 너무 세게 들이받아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택시 하면 수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힘드니까 이제 그거 하면 좀 그래도 1, 200 목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 유혹에 넘어간 거죠 뭐. 경찰은 사기극을 벌인 일당 51명을 붙잡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모 택시 회사 노조 위원장 47살 박모 씨 등 3명은 구속됐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한 90대 당뇨 환자의 오른발이 괴사해서 구더기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족과 요양원 측은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95살 김모 씨는 거동이 불편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김제의 한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요양원을 찾은 가족들은 김 씨의 오른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로 혈관이 막혀 까맣게 된 살에서 구더기 20여 마리가 나온 겁니다. 기어 나오는 것을 봤어 내가. 그래서 내가 아까 화장지로 들어갔고 그 슈통에다 놓고 떠들어 보니까 이 발등에 이 구더기가 바글바글. 충격이 엄청 컸죠. 가족들은 지난 3월 요양원으로부터 김 씨의 오른발 끝에서 괴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건 요양원에서 환자를 방치한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구더기가 막 20-30마리가 벌벌 할 정도 되면 방치를 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요양원은 그동안 계속 치료를 했지만 구더기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들춰볼 수만 있었으면 미리 발견을 했겠죠. 근데 들춰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육안으로 겉에만 드레싱을 하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병원이 아닌데. 또 요양원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오히려 가족들이 거부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된다니까 따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괜찮다고 엄마는 원래 이런다고.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세계 벤처 창업 투자 1위 기업인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이 전북 농생명과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한 차례 실패한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이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요즈마 그룹은 자산 규모만 40억 달러로 벤처 창업 투자 실적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국내 기업에 4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에갈리히 회장은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생명과 바이오 그리고 금융 분야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주의 지사와 스타트업 창업 기반인 요즈마 캠퍼스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agriculture, development of different type of agriculture technology that we have. 전라북도는 요즈마 그룹이 투자하면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벤처캐피털의 집적화로 자생적 금융시장이 형성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중심지 지정에 가장 필요한 농생명과 금융과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요즈마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즈마 그룹은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와이즈만 연구소의 전북센터 설립도 추선하겠다고 밝혀 기초과학 도약의 계기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읍시가 도심 지역 노인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습니다. 김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복숭아가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정읍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에 노인 공공주택을 이달 말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복지관과 함께 지어질 88채의 공공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가운데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김제에서 하우스에서 재배된 복숭아가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10곳의 농가가 키운 하우스 복숭아는 노지보다 출하가 2달 가까이 빠르고 가격은 4배가량 높습니다. 공급 과잉 시기에 산지 유통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형 생산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출하 시기를 60일 정도 앞당겨 출하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사업에 고창 동고교 3대 요장 유춘봉 명인을 선정했습니다. 45년간 전통자기의 맥을 이어온 유춘봉 명인은 여행객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 명사로 선정돼 개인적인 기쁨도 크지만 지역 명사를 통한 고품격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어서 지역 관광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완주군이 우석대 산학협력단, 완주 로컬푸드 과실생산자조합과 로컬푸드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개발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농산물 판매난을 덜고 농가 소득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달 3일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됐지만 전북에서 5G 이동통신망 구축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도의회 최영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전북에 설치된 이동통신 3사의 5G 장치 수는 1,701개로 전국 장치 수의 2%에 그쳤습니다. 최영규 의원은 5G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라도가 이동통신 3사의 인프라 구축을 적극 요청하고 5G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대한방직 개발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 또 특혜는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밖에 전주 특례시 지정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해 정부와 여야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